화물 운송 장애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4회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1번 도로교통법에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뭡니까? 이거는 차로죠. 차로. 그죠? 따라서 1번의 답 4번입니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합니다. 1번의 답 4번. 2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콘크리트 펌프, 2번 3톤 이하의 지게차, 3번 덤프트럭, 4번 아스팔트 살포기. 자, 여기서는요 2번이 틀렸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번인데요. 자, 근데 여기 지게차 한번 봅시다. 지게차는 3톤 미만의 지게차가 있고, 그 다음에 3톤 이상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3톤 미만을요 우리가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3톤 미만의 지게차는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되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 보통 면허 있고, 그리고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요는 일종 보통에다가 별도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게차 운송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3톤 이상 지게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화살표 등화의 신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1번 녹색 화살표의 등화 맞고요. 2번 적색 화살표의 등화도 맞습니다. 3번 녹색 화살표 등화의 전멸. 전멸이란 말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전멸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없죠. 4번 적색 화살표 등화의 전멸 있습니다. 답은 3번. 4번 안전거리 확보 등 통행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2번 운전자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되죠. 2번 맞고, 3번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번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을 써야죠. 쓰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답은 4번.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5번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겨울철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운행 속도입니다. 이것은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입니다. 이게 운행 속도가 되겠습니다. 답 2번. 6번 다음 중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입니다. 1번 승차정원 12인의 긴급 승합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자, 일단 그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일종 보통으로 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운전할 수 있고요. 2번 적재 중량 15톤 돼 있는데, 자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는 15톤이 아니고 12톤 미만입니다.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를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니 15톤은 운전할 수 없는 차입니다. 2번 답이고요. 3번 승차정원 15인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15인 이하 15인 이하는 이 승차정원의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번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 총 중량 8톤의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이것이 10톤 미만 10톤 미만일 때는 자 운전할 수 있거든요. 8톤 운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 7번 고속도로의 갓길 통행 시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벌점은 30점이 부과돼요. 답은 2번. 8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 면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1번 뺑소니 인사사고, 자 적용 못 받습니다. 사망사고 적용 못 받겠죠.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상사고도 마찬가지.
저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4번 5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는 받을 수 있죠. 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의한 운수종사자입니다.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일단 운전자 되겠죠. 운전자 되고 그 다음에 사무원도 됩니다.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지급하는 사무원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조원도 되겠죠. 보조원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운수 종사자입니다. 운전자, 사무원, 보조원, 그리고 그 밖에.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10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화물 자동차의 유형별 구분류 중 지분 구조의 덮개가 있는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 화물 자동차는 벤형이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운송주선사업자가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입의 단위입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 상대 여기서 각 화물 자동차별로 가입하는 경우는 뭐죠? 이것은 운송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각 화물 자동차별로 합니다. 11번의 답 4번. 12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이것은 특별검사입니다. 특별검사. 답은 4번. 1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입니다.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 답 2번. 14번 차량의 구조,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작성해야 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1번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노선명 기재해야 되고요. 운행방법 기재됩니다.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기재됩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블랙박스 설치 유무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15번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 자, 저감이라는 단어 찾아야 되겠네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1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 권고할 수 있고요.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도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구매해라.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요.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인데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중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입니다. 중대과실 12개 항 이것이 아닌 거예요. 1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중대과실 12개 중에 하나. 보도 침범 사고 중대과실 12개 중 하나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속 20km/h 이하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초과입니다. 초과. 과속 20km/h 초과 위반 사고입니다. 답은 4번. 18번 다음 중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1번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사유가 되겠죠. 2번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 신청.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 신청. 이것도 연장 사유가 됩니다. 3번 자동차 소유자의 가정사정. 가정사정은 이거는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따라서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 여기도 부득이한 사유 있죠. 부득이한 사유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3번. 19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옳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하고 급이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경찰 조직 내에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급이 좀 비슷하다. 이것은 관할지방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최근에 이름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방경찰청장이라고 해도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답은 4번. 20번 다음 중 범칙 행위와 범칙 금액이 틀린 겁니다. 1번 진로 변경 시 방향 지식이 미신호 시, 자 여기 오타 났습니다.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 2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시 범칙금은 12만원이고요. 3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이것도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금지 위반 시 범칙금, 이거는요 8만원이 아니고 12만원입니다. 답은 4번. 21번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겁니다. 1번 현장 부주의, 중앙선 침범 이전에 선행된 중대한 과실사고,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맞죠? 3번 정지선의 정지 상태에서 D차 추돌 후 밀려가지고 사람을 치었어요. 이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차체 일부가 중앙선에 걸쳤을 때, 이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2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겁니다. 1번 약관, 약관은 뭐라 그랬죠? 계약조항. 자, 계약서를, 계약조항을 비치할 필요가 있죠. 2번 안전운행 확보. 3번 운전자 과로 방지. 근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보행질서 향상은 없습니다. 답은 4번. 23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90, 그리고 최저 속도는 30. 자동차 전용 도로 최고는 90, 최저는 30. 답은 3번입니다. 24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 효율의 저감한 장치 뭐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풀어봤죠. 저감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답은 2번입니다. 25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100분의 50을 줄인단 말은 아주 악천후람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러면 1번 폭우, 폭설, 안개, 가시거리 100m 이내. 자, 이게 악천후죠. 그 다음에 2번 눈이 20mm 이상 쌓인될까요? 미만으로 쌓인될까요? 이상이 맞는 말이죠. 따라서 미만이 틀렸네요. 답 3번. 4번에 노면이 얼어붙은 때, 이때도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이 과목 화물 취급 요령입니다. 총 15문제입니다. 1번 스티커형 운송장 틀린 겁니다. 1번 화물에 부착된 스티커형 운송장을 떼어내어 배달표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장도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스티커형 운송장은 라벨 프린터기를 설치하고 자체 정보 시스템의 운송장 발행 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죠. 3번 화물의 출고 정보가 운송회사의 호스트로 전송되어야 하므로 기업 고객도 운송장 출하를 바코드로 스캐닝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기업 고객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번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운송장에는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과 원 운송장을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록합니다. 저기 뭐죠? 요는 스티커형 운송장이 아니고 보조 운송장을 말합니다. 1번의 답 4번입니다. 2번 고가품 배송을 의뢰한 고객의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고가 품목 배송에 대해서 할증료 청구하죠. 1번 맞고. 두 번째, 박스를 개봉한다? 아닙니다. 박스 개봉하면 안 되죠. 차라리 박스를 개봉한다는 말보다는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 이중으로 포장한다. 이게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파악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서 이중 포장을 해요. 그래서 개봉해서 철저히 확인. 틀린 말입니다. 3번 고가 품목의 물품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4번 할증료를 거절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설명하고 보상 한도에 대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답은 2번. 3번 화물 더미에서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1번 화물 더미에 오르내릴 때에는 화물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번 맞고. 2번 화물 더미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작업할 때에는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죠. 3번 화물 더미 위로 오르고 내릴 때에는 안전하게 사다리를 이용하여. 4번 화물 더미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이거 무너지겠죠. 동시에 작업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화물의 하약 방법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물품을 적재할 때는 구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나 로프로 묶어야 하고요. 2번 물건 적재 시 주위에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위험한 요인을 제거합니다. 3번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적재할 때는 안전모 착용. 그렇습니다. 4번 별도로 안전통로를 확보할 필요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답 4번. 5번 동일 컨테이너에 수납하지 말아야 할 화물. 아닌 것이에요. 1번 분명히 틀린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화물이 상호작용하여 열이 나거나 또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물. 자, 이거는 수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번 부식작용이 일어나거나 기타 물리적 화학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화물은 이거는 동일 컨테이너에 수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3번 위험물 이외의 화물, 그리고 목재화물, 이거는요 위험하지 않잖아. 따라서 이건 수납할 수 있습니다. 4번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어 있거나 불안전한 화물도 동일 컨테이너에 수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 3번. 6번 주유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 맞는 것입니다. 1번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다른 자동차를 주유 취급소 안에 주차시켜야 된다.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주유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자동차를 주유 취급소 안에 주차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2번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자동차의 출력을 낮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정지죠. 정지. 자동차 정지시켜야 됩니다. 3번 유분리 장치의 고인 유류는 충분히 넘치도록 아니죠. 넘치지 않도록 해죠. 넘치지 않도록. 넘치도록이 아니고 넘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4번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7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이에요. 밴드 걸기 방식, 스트레치 방식, 박스 테두리 방식 다 맞습니다. 근데 완충 포장 방식은 아니에요. 답 4번. 8번 화물의 인수 요령 맞는 겁니다. 1번 인수 집하 예약은 반드시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수하인 주소 및 수하인이 맞는지 확인 후 인계한다. 이것은 2번은요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입니다. 운송장을 기재할 때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의 인수 요령 아닙니다. 3번 다수의 화물이 도착하였을 때는 미도착 수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말 자체는 맞거든요. 맞는데 자 그리고 4번 긴급을 요하는 화물은 우선순위로 배송할 수 있도록 쉽게 꺼낼 수 있게 적재한다. 그러면 화물이 도착했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화물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3번과 4번은 이거는 화물의 적재 요령입니다. 화물이 도착했을 때 화물을 쌓아두는 적재 요령이에요. 따라서 인수 요령은 화물의 인수 요령은
1번입니다. 9번 택배 표준 약관상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1번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 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 자, 운송이 불가능하면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죠.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일 때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재생 불가능. 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 이게 틀렸죠. 100만원 초과는 이거는요, 거절할 수 없고요. 300만원 초과입니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 초과. 이때는 수탁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수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 초과. 요거는요, 자, 그렇죠. 300만원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100만원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로 봐야 돼요. 답은 4번. 10번 다음 중 운송장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운송장에는 무엇이 기록됩니까 하면 송수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1번 맞고, 인수자 날인 맞습니다. 운임의 지급방법 맞는데 수임 내용 4번 틀렸죠. 4번은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11번 집화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집화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배송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아니죠. 배송인이 아니고 이것은 집화자입니다. 집화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죠. 그 다음에 2번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을 기재한다.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수화인 아닙니다. 수화인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집화자입니다. 집화자. 그리고 4번에 특약사항 약관을 설명한 후 확인필 자필 서명을 받는다 돼 있는데요. 자, 특약사항 약관사항을 확인필 자필 서명은요, 자, 이것은 송하인의 기재사항입니다. 화물을 보내는 송하인 기재사항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자, 나네요. 송하인. 자, 송하인 화물 운송장 기재 요령인데, 자, 송하인이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을 하라 돼 있죠. 생략할 수 없습니다. 1번 바로 답이네요. 2번 수하인, 송하인 주소, 성명. 자, 성명 이렇게 성명, 전화번호 기재 필요합니다. 그럼 물품의 품명, 수량, 물품 가격을 기재합니다. 답은 1번. 13번 다음 중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자, 우리 가장자리를요, 이걸 한자로 쓰면 주연이라고 합니다. 주연. 그리고 높게 한다. 주연 업. 답은 4번이네요. 14번 다음 중 차량의 운행 요령으로 적합하지 못한 겁니다. 1번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물론 운전 전, 운전 중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이행한다. 1번 맞고요. 2번 배차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3번 위험물 운반 시는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4번 크레인 소정 인양 중량을 경우에 따라 초과하는 작업, 이건 허용하면 안 되죠. 허용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15번 방습 포장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방습. 자, 습기를 막는 거죠. 자, 1번 식료품, 화학품을 부패 및 변질 방지. 그렇습니다. 2번 흡습으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 방지. 그렇습니다. 3번 채소, 과일, 식품의 흡습으로 인한 변색 방지라 돼 있는데, 흡습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거는 흡습이 아니고 탈습이라고 합니다. 탈습에 의한 변질 또는 신선도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채소, 과일, 식품이 바짝 말라요. 바짝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색되죠. 변색되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따라서 탈습으로 인한 변색 방지입니다. 흡습이 아니고 탈습. 4번 사료, 비료, 시멘트 등이 흡습,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부피가 느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입니다.
1번 도로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일단 도로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도로 사용자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및 교통신호등 등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 그러면 차량, 도로 사용자, 환경, 교통경찰은 아니죠. 2번 인간의 운전 특성 중 틀린 겁니다. 1번 운전 특성은 일정하지 않고 사람 간에 개인차가 있죠. 1번 맞고, 2번 신체적, 생리적 및 심리적 상태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3번 인간의 특성은 운전뿐만 아니라 인간행위, 삶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4번 인간의 운전행위를 공산품처럼, 공산품이란 말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이 말이에요. 공산품의 공정처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운전은요, 사람 간의 개인차가 있어요. 답은 4번. 3번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색채 식별 가능해야 되죠. 근데 그 색상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붉은색, 노란색, 녹색 다 구별해야 되죠. 하지만 흰색은 아닙니다. 답은 4번. 4번 일광 또는 조명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어두운 조건에서 밝다, 밝을 명자를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명자 들어오면 되죠.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명수능, 명수능.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 명수능. 그러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은 암수능 이러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감정이 격양되었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것은 예측의 실수입니다. 답은 3번. 예측의 실수는 감정이 격양되거나, 감정 또는 시간에 쫓기거나, 또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또 뭐 어떤 경우죠?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감정, 시간,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에 그때 예측의 실수, 예측의 실수입니다. 답은 3번. 6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 자, 이거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우리가 1등 먹었어요. 대한민국. 7번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 앞범퍼 부분이 조금 들려요. 자, 들린다. 이게 뭐죠? 설마 귀에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들리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 업이에요. 업. 이게 업 있습니까? 업 있네. 노즈. 그래서 자동차 앞부분을 코라고 부르죠. 노즈, 노즈, 노즈업, 노즈업. 답은 1번입니다. 8번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된 거리.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정지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된 거리. 전부 정지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정지거리입니다. 답은 2번. 9번 차량 점검 및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겁니다. 1번 운행 전에 조향 핸들의 높이와 각도가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합니다. 2번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운전석을 떠나지 않습니다. 3번 주차 시에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4번 트랙터 차량의 경우 트랙터 브레이크만, 트레일러 브레이크만을 사용해서 주차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0번 엔진 매연 과다 발생 현상에 대한 조치 방법이 아닌 겁니다. 1번 밸브 간격 조정을 실시합니다. 2번 에어클리너 덕트 내부 확인, 그렇습니다. 3번 연료 파이프 누유, 자, 기름이 새거나 또는 공기 유입을 확인하는 것은 요는 엔진 시동이 자꾸 꺼진다면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엔진 시동 꺼짐을 점검하는 겁니다. 연료 파이프 누유 및 공기 유입 확인. 4번 에어클리너 오염 확인 후 청소. 자, 이것도 매연 과다 발생 현상에 대한 조치 방법이 되겠네요. 답은 3번. 11번 일반적으로 갓길, 길 업계. 갓길이 넓으면 안전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1번 차량이 고장났을 때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시계가 넓죠. 3번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이거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지죠. 넓기 때문에요. 답은 3번. 12번 중앙 분리대로 설치되는 방호 울타리의 기능.
중앙 분리대로 설치되는 방호 울타리. 1번 차량 횡단을 방지할 수 있죠. 2번 충돌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충돌 차량의 손상을 적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방호 울타리가 있으면 충돌 차량이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 충돌 차량이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교량과 교통사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교량 접근로 폭에 비하여 교량폭이 좁다. 그러면 교량 접근로 폭이 교량폭보다 더 넓단 말이죠.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1번 맞고. 2번 교량 접근로 폭과 교량폭이 같아요. 그러면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죠. 3번 교량 접근로 폭과 교통폭 간의 차이는 교통사고 위험에 영향을, 지금 보세요. 1번하고 2번을 보면 영향이 있지요.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향을 미칩니다. 4번 교량 접근로 폭과 교량폭이 달라도 효과적인 교통통제시설 설치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14번 위험물 수송 탱크로리의 안전운전 틀린 겁니다. 1번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전방 이상사태 발생 유무를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1번 맞고. 2번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험물 취급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한다. 3번 부득이하게 소속 회사가 정한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연락합니다. 4번 적재 차량과 빈차 어느 것이 차량 높이가 높아집니까? 짐을 안 실어야 차량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요 빈차가 적재 차량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빈차가 적재 차량보다 차량 높이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쪽이 부딪히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답은 4번. 15번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 뒤쪽에 진동의 물결 웨이브 찾으면 되겠네요. 어딨나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타 났네요. 스탠딩 할 때 텐이 바깥했답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그리고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자 보세요. 타이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회전 속도를 낮추면 되겠죠. 따라서 속도를 낮추거나 또는 공기압을 아주 팽팽하게 공기압을 높여주면 그럼 예방하게 돼요. 예방하는 대책, 예방대책은 속도를 낮추거나 공기압을 높이거나. 자, 이건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답은 4번. 16번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했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답은 4번. 17번 다음 중 커브길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중앙선 침범. 자, 중앙선 침범하면 대형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죠. 2번 시야 확보가 쉬움으로 아니죠. 어려움으로. 쉬가 아니고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은 적다가 아니고 뭐 많다, 크다. 저 위험이 많죠. 위험이 크죠. 위험이 크다 이랄까요. 3번 도로 외에 이탈 위험이 있습니다. 4번 시야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요. 답은 2번. 18번 내리막길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 요령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 예방, 운행 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2번 내리막길에서 연료 절약을 위해서 기어를 중립해 놓는다. 아닙니다. 내리막길은요 오르막길하고 경사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기어의 단수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해 놓는다. 아닙니다. 답은 틀렸어요. 2번 틀렸죠? 3번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심코 가속 페달을 밟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는 미리 감속하여 천천히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틀린 것은 2번. 19번 교통사고 차량 요인입니다. 차량 요인이니까 차하고 관련되는 거 나와야죠. 바로 다 보이죠. 차량의 구조 및 장치. 차량 요인은 차량의 구조 및 장치입니다. 답은 3번. 20번 다음 중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 자,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사고 비중이 높은 것은요, 어린이 아니면 노약자겠죠. 답은 4번입니다. 21번 엔진이 과열된 경우에 점검 방법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엔진 과열 열시켜야 되죠. 냉각수, 엔진 오일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출가스의 유관 확인. 요거는 엔진 오일 과다 소모를, 엔진 오일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라디에이터 외관 상태 그리고 수온 조절기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진이 과열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냉각 팬벨트 워터 펌프 작동 방법을 확인한다. 전부 엔진 과열된 경우의 점검 사항이에요. 답은 2번. 22번 다음 중에서 방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1번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한다. 1번 바로 답이네요. 방운전입니다. 2번 대형차의 뒤를 소형차가 뒤따라 진행하게 된 때에는 대형차가 다른 도로로 빠져나갈 때까지 그대로 따라간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차 옆을 통과할 때는 여유가 없는 상태,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진로 변경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 자, 진로를 바꿀 때 여유가 없는 상태, 이때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23번 낙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입니다. 낙석,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 떨어졌단 말은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붕괴됩니다. 집안이 붕괴되고 그리고 낙석의 위험이 커요. 언제죠? 봄입니다. 봄, 스프링.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조향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차량 현상입니다. 1번 차를 세울 때 끼익 하는 소리 난다. 이게 뭐죠? 이거는 엔진의 점화장치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아니죠. 자, 차 세울 때 끼익 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차를 세울 때 끼익 하는 것은 요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 자, 이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행 전 차체의 이상 진동이 느껴진다.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엔진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치가 달달달 떨린다. 차체가 떨린다. 클러치가 문제 있는 거죠. 클러치 이상. 클러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4번, 핸들이 어느 속도에 이르면 극단적으로 흔들린다. 이게 조향장치. 핸들이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거, 이거 조향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 시축에서 3도 벗어나면 시력은 얼마나 저하되죠? 80%입니다. 3도 벗어나면 80%. 그럼 만약에 6도 벗어나면요? 그러면 90% 시력 저하입니다. 그리고 12도를 벗어나잖아. 그러면 99%가 저하가 됩니다. 3도 벗어나면 3도는 80%, 6도는 90%, 12도는 99% 시력자입니다.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입니다. 1번 고객의 욕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고객은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그리고 또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1번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그리고 기억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몸과 마음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 그렇습니다. 안정 필요하죠. 그리고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와 준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유있고 양보하는 마음 필요하죠. 추측운전 해서는 안 돼요. 답은 4번. 3번 화물 차량 작업상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주 야간의 운행으로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 그렇죠. 어려움이죠. 2번 공로 운행에 따른 타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위기의식 잠재. 그렇습니다.
3번 화물의 특수수송에 따른 우림에 대한 불안감 있죠. 돈 못 받을까 싶은 불안감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차량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 능력이 향상된다. 아닙니다. 차량의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되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물류의 발전 방향과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기업 성장을 위한 물류 전략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2번 요구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용 절감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번에 물류의 재고량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답은 4번. 5번 다음 중 물류계획 수립의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물류계획의 3단계는 먼저 전략, 전술, 운영. 자, 전략, 전술, 운영 세 가지죠. 그러면 통제가 틀렸네요. 답 4번. 6번 제3자 물류의 발전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특정 물류업종 안에서의 물류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 2번 공급자 측면에서는 신규 물류업체와 외국 물류기업의 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물류시장의 경쟁 구조가 한층 더 심화. 자, 경쟁 심화. 여기도 경쟁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어요. 3번 수요자 측면에서는 물류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협력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화주 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4번 기능이 유사한 물류 업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결국 제3자 물류의 발전 동향은 최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또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화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 3번. 7번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 일반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제4자 물류 공급자는 광범위한 공급망 조직을 관리하고 기술, 능력 자료 등을 관리하는 공급망 통합 사업입니다. 1번 맞고, 2번 제4자 물류의 발전은 제3자 물류의 능력,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등의 통합과 운영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죠. 2번 맞고요. 3번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2자가 아니고 제3자 물류입니다. 컨설트 기능을 포함한 제3자 물류.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제4자 물류입니다. 3번 틀렸네. 4번 제4자 물류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8번 공급망 관리에서 제4자 물류의 4단계 중 참여자의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공급망 전략과 조율하면서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하는 단계. 이게 뭐죠?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답은 4번. 9번 물품의 운송 보관 등에 있어서 물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 자, 물품의 가치와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려면 포장을 잘해야겠죠. 답은 3번입니다. 포장입니다. 10번 선박 및 철도와 비교한 화물 자동차 운송의 특징입니다. 1번 선박 철도에 비해서 대량 아니죠. 소량입니다. 소량. 2번 운송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리고 또는 궤도 노선에 의지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죠. 과다 소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궤도 아닙니다. 궤도는 철도. 3번 원활한 기동성과 신속한 수배송이 가능해요. 답 3번. 별도의 컨테이너 집화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0번의 답 3번. 11번 인사의 중요성입니다. 1번 인사는 고객과 만나는 첫걸음이고, 인사는 애사심,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심, 오해, 자신의 교양과 인격의 표현이죠. 3번 인사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4번 인사는 서비스 주요 기법에 포함됩니다. 답은 4번. 12번 다음 중 국내 화주기업 물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물류 전문업체의 물류 인프라 활용도가 미약하다. 자, 지금 우리는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미약하다, 미비하다, 미약하다. 근데 강화, 제3자 물류 기능의 강화는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답 3번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도 눈치껏
물류 인프라 활용도가 미약하고 자, 제조 물류업체 간의 협조성이 미비하고 시설 간 업체 간 표준화가 미약하다. 전부 문제점 되겠죠. 하지만 제3자 물류 기능 강화 이건 문제점 아닙니다. 13번 다음 중 운송 서비스의 사업용 트럭. 자, 사업용 트럭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영업용 이 말이에요. 영업용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단점이 아닌 겁니다. 단점이 아니다. 뭘 고르란 말이죠? 장점. 장점이니까 답 바로 보이죠. 희박하다, 일관성 없다, 부족하는데 용이하다, 운임의 안정화가 용이하다. 자, 이것이 장점이죠. 이건 단점이 아니고 장점입니다. 단점은 1번에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2번 시스템의 일관성이 없고 3번 기동성이 부족하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인터넷 유통에서 물류 원칙. 인터넷 유통에서 물류 원칙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배송기간의 최소화. 자, 우리 보통 쿠팡상이에요. 쿠팡상에 보면 배송기간 최소화, 그 다음에 부품의 조달. 우리 쿠팡에서 부품 조달하나요? 그건 아니죠. 적정 수요 예측, 그리고 반송과 환불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 화주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 사설, 우리 공급 체인이라는 말 쓰죠. 공급 사설상의 기능 전체 일부를 대행한다. 자, 대행한다. 자,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아웃소싱. 자, 기능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 아웃소싱이고, 이러한 아웃소싱은 제3자 물류업이에요. 제3자 물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